나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2배는 더 고생하며 살았다.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갔고 해가 질 때까지 허리를 굽혀 흙을 일구었다. 손바닥은 갈라지고 발바닥은 피투성이가 되기 일쑤였다. 그때는 그렇게 땀을 흘리면 언젠가는 보답이 올 거라 믿었다. 사람들은 늘 말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나도 그 말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며 깨달았다. 고생이 길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낙이 오는 것은 아니더라. 나는 수없이 보았다.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나보다 더 오래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더 지쳐갔다. 그때 나는 알았다. 고생은 나를 단련시키는 힘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는 부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고생은 생존일 뿐이고 부는 설계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이다. 내 삶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이른 새벽에 일어나고 누구보다 많은 땀을 흘렸어도 그것만으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였다. 고생이 아니라 방향이 내 인생을 갈라놓았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사람들은 성실을 칭찬한다. 나 역시 성실은 기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성실은 전략이 아니다. 기준 없는 성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 뿐이다. 나는 그저 오래 버티는 것만으로는 내 삶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고생은 출발선일 뿐이고 부는 그 위에 세운 방향과 기준에서 비롯된다.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땀과 눈물 속에서도 결국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한다. 고생만 하면 가난해진다. 진짜 부는 땀에서 나오지 않고 내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느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에서 비롯된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분명히 배웠다. 아무리 땀을 흘려도 방향이 틀리면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라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면 된다고 믿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성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준 없는 성실은 제자리 걸음이고 잘못된 방향의 고생은 결국 가난을 더 깊게 만들 뿐이다. 나는 수많은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때마다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이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땅에서 모두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나는 건설업을 선택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지금은 너무 위험하다. 안정적인 일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지금이야말로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시기라고 보았다. 만약 그때 남들처럼 두려움에 물러섰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늘 이렇게 물었다. 이 선택이 단순한 버팀인가 아니면 미래를 바꾸는 방향인가? 남들이 무리라고 할 때 나는 오히려 기회를 보았다. 왜냐하면 위기 속에서도 기준을 잃지 않으면 길이 보이기 때문이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위기에서 흔들리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은 위기를 발판으로 삼는다. 나는 그 차이를 몸으로 경험했다. 사람들은 나를 무모하다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진짜 무모한 것은 남이 정한 시스템 속에서 평생 버티는 것이고 진짜 현명한 것은 내가 정한 기준대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 더 오래 일해도 더 적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참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남의 잣대에 내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된다. 내가 믿은 것은 단순하다. 방향이 맞다면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 나는 그 믿음으로 버텼고 결국 선택이 나를 만들었다. 고생이 아니라 그 고생 속에서 내가 내린 판단이 부를 결정했다. 나는 단순히 오래 버티는 사람은 아니었다. 나는 늘 같은 고생을 반복하지 않으려 했다. 고생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고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내 고생을 설계로 바꿨다. 그리고 그 설계를 구조로 만들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수없이 실패했다. 돈이 없어서 약속을 어긴 적도 있었고 기술이 부족해서 공사를 망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만 같은 실패를 2번 겪는 것만은 허락하지 않았다. 한 번 실수하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냈고 그 원인을 구조 속에 반영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내 실수는 줄었고 결과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내가 현대건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다.
작은 공사 하나를 맡아도 나는 단순히 끝내는데 그치지 않았다. 왜 이 공사가 성공했는지, 어떤 방식이 효율적이었는지를 기록했고 그 과정을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었다. 덕분에 더 큰 공사를 맡을 때도 나는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었고 위험을 줄이며 성과를 키워갔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구조였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같은 고생을 되풀이한다. 똑같이 아침 일찍 나가고 똑같이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고생 속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나는 반드시 무언가를 남겼다. 고생 속에서 기준을 만들고 기준 속에서 구조를 세웠다. 그래서 내 고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되었고 같은 길을 걷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멀리 나아갈 수 있었다. 나는 성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실은 전략이 아니다. 나는 땀을 흘릴 때마다 스스로 물었다. 이 고생이 다시 써먹을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사라질 것인가? 그 질문이 나를 설계로 이끌었고 설계가 나를 구조로 이끌었다. 결국 내 고생은 통증으로 끝나지 않고 자산으로 남았다. 그것이 나를 부자로 만든 길이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다. 부는 한 번의 성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진짜 부는 복리처럼 쌓인다. 돈의 이자만 복리가 아니다. 내 시간도 내 선택도 내 행동도 복리로 작동한다. 좋은 습관을 반복하면 힘이 커지고 나쁜 습관을 반복하면 삶이 무너진다. 나는 이 단순한 진리를 누구보다 치열하게 체험했다. 내가 작은 성공을 거둘 때마다 나는 스스로 물었다. 왜 이 일이 잘 됐을까?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과정을 기록하고 다시 쓸 수 있는 구조로 남겼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성공의 복리였다. 한번 성과가 나면 그것을 구조화해 또다시 성과를 내는 것, 이 반복이 결국 큰 부를 만든다. 하지만 복리는 성공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었다. 실패에서도 똑같이 힘을 발휘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지 않았다. 그 대신 철저히 원인을 찾아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결정이 문제였는지, 어떤 사람이 내 발목을 잡았는지 나는 그것을 적어두었고 다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패도 나에게는 자산이었다. 실패를 통해 다진 구조는 더욱 단단해졌고 나는 더 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회복력이다. 남들은 한번 쓰러지면 오래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빠르게 회복했다. 흔들려도 다시 설 수 있는 힘, 그 힘이 나를 다른 사람과 구분지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지만 한번 실패하면 모든 걸 잃는다. 그러나 나는 실패해서 배웠고 그 실패가 다음 성공의 기반이 되었다. 이 회복의 속도가 내 부를 키웠다. 나는 자신 있게 말한다. 부의 크기는 고생의 양이 아니라 실패해서 얼마나 빨리 다시 설 수 있느냐로 결정된다. 고생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회복하는 자만이 끝내 부를 얻는다. 이것이 내가 평생 배운 진리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결국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불한 돈이 아니다. 진짜 부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언제 일할지, 누구와 함께 할지, 어떤 방식을 택할지를 내가 정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부자가 된 것이다. 나는 돈을 쫓지 않았다. 내가 원한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이었다. 고생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그 고생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 수 없다면 그건 그저 종속일 뿐이다. 나는 남이 정한 시간에 끌려다니고 남이 만든 틀 안에서 허리를 굽히며 살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방향을 정했다. 그 기준 위에서 한 고생은 자산이 되었고 그 방향 속에서 흘린 땀은 부로 이어졌다. 나는 말한다. 고생만 하면 가난해진다. 고생은 출발선일 뿐이고 부는 방향에서 온다. 사람들은 여전히 땀만 흘리면 언젠가 보답받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몸으로 배웠다. 방향 없는 성실은 반복이고 기준 없는 고생은 통증일 뿐이다. 진짜 부는 땀보다 선택에서 노동보다 설계에서 태어난다. 내가 걸어온 길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고생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가? 이 선택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나는 더 깊은 고생도 감당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버팀이 아니라 나를 미래로 이끄는 투자였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 부는 기적이 아니다. 운도 아니다. 부는 내가 세운 기준과 방향, 내가 반복한 선택, 그리고 내가 지켜낸 자유의 총합이다. 땀이 아니라 방향이, 고생이 아니라 설계가 나를 오늘의 자리로 이끌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도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의 고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단순한 버팀인가? 아니면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인가? 답은 당신이 정한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당신의 부가 될 것이다.